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내일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예측해 드렸습니다. 몇 명이 이 국힘당에서 이탈하면은 가결이 되고 또 몇 명이 안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힘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국힘당 의원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힘당 의원들의 속내를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 곁에 2분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대호입니다. 예, 마치 처음처럼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처럼이 아니라 처음인 것처럼 아 덥다. 예, 자,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못 본 지가.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고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동아마을을 다녀오느라 이제 여러분들 못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엔 조금 이렇게 밀짚 모자도 네, 이렇게 느낌을 내려고 밀짚 모자를 한번 쓰고 왔고, 좀 지났지만 예. 그리고 제가 가서 기념품을 사왔어요. 티셔츠. 네, 이게 이제 동아마을에서 판매하는 15년 주기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15주기 추모식 15주기 기념 티셔츠인데 예. 선배님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아유, 했어요. 고맙습니다. 난 이거 난 선물 하나도 준비 못 했는데, 저도 사실 봉화마을 갔다 왔어요. 예, 이렇게 일요일날 갔다 왔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 입을게요. 자, 요건 여기다가 딱 넣어두고, 15번째 봄 티셔츠. 네, 맞습니다. 15번째 봄이라니까 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이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원래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3박 4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번에는 주차장을 저 멀리 댈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당일날도 많이 오셨지만 그 전날부터 전주 일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도 계속 많은 분들이 들르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화마을 딱 이렇게 맞춰서 날짜 맞춰서 간 게 4년 만이에요. 21대 국회 이기고 총선 이기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22대 국회를 앞두고 또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참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저희 그래가지고 요번에 두 번째 가는 건데 작년에 처음 가보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작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행사 당일날 안 오고 그 전날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지? 미리 왔다 가는 거지. 그게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좀 두 번째 가니까 뭔가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약간 내가 마음 편해지는, 약간 힐링하고 뭔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약간 고향 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성묘하는 느낌.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추석날 성묘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식이나 청명에 가서 성묘하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뭐 추석 당일날은 간단하게 이제 제사 준비만 해가지고 가고 미리 성묘하고 오시는 분들 딱 그 기분인 거지 뭐. 한식 청명에 간 거야. 근데 재밌는 점은 거기서도 완전 애기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막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오늘 학교 쉬는 날인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와봤다. 뭐 그런 친구들도 막 많아지는 거 보니까 뭔가 그게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만 해도요. 돌아가시 직전은 노무현 대통령 정말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옆에 그나마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친노가 아니라고, 나는 이제 친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노사모 했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 제가 그때 그 강원도 노사모에 갔었어요. 노사모 모임에 딱 갔더니, 원래 100명씩, 200명씩 모인대. 근데 그때 갔더니, 16명 모였더라고. 그 나중에 뒤에 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왔는데, 우리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노무현을 지킵시다 막 그랬었어. 예, 그렇게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15년이 흘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던 사람들까지 뭐 DC 갤러리 이런데 M9 펜코 되게 많이 이렇게 얼마 전까지도 되게 조롱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또 다르대. 결국엔 노무현이 옳았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노무현 지키자고 했던 그런 분들 얼굴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바꿔야 되겠는데 혼란한 이야기를 왜냐면 이 얘기하니까 딴 얘기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 옆으로 샜어. 죄송합니다. 자, 네.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그 내일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내일 뭐 만약에 그 국힘당 의원 10명 정도가 안 오고 7명 정도가 이탈하고 그러면은 표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걸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 최종적 결론이 뭐였냐면 한 명 불출석하면 한 명이 이탈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0.66이다. 이탈표 그러니까 불출석 한 표는 이탈표 0.66표하고 같다. 오, 그 계산을 따다닥. 해보면 그래. 해보면 그래. 그렇게 돼 있어. 날카로우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례 그렇잖아.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17표 정도가 이탈을 하면은 그 가결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올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낙천 또는 낙선했던 국힘당 의원 58명 이들 중에는 안 올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안 오고 한 10명 정도 이탈했다. 뭐 제 생각에는 아마 12명 정도 안 올 것 같고 7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계산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 거고. 진짜 안 올지. 아니 내가 뭐 10명쯤 안 올 거라 예측을 했는데 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예. 국힘당 쪽 분위기 알아보셨다면서요? 일단은 조금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늘 뭐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일 열리는 본회의가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박찬대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분과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내일 본회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열리는 게 불발이 났어요 오전까지. 안 열릴 뻔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 지금은 뭐 이것만 했고 열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안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예.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좀 전에 그 국회 들어가 보니까 그 국회의장 일정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회 일정에는 본회의 일정이 안 잡혀 있어요. 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그런데 보니까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됐었구만. 네. 그럼 지금 국회를 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열겠다 하면 여는 거야, 이제. 맞습니다. 네. 그치? 예.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합의가 안 됐는데 21대 국회 마지막이죠.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최혜병 특검도 있지만 그 외에 전세 사기 특별법도 있죠. 민생 관련된 법안 130개를 마지막에 이제 통과할 건지 폐기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진짜 마지막인데 4년 동안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회의를 뭐 연금 개혁 문제 뭐 서로 받니 안 받니 이걸로 22대에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여는 거에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지금 추경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얘기를 했었던 건 그것 때문에 불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힘당 쪽은 그럴 거예요. 내일 국회를 열면은 최혜병 특검법은 당연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날 경우에는 국힘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국민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해야 한다라는 거 여론들이 많잖아요.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국힘당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개박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바에는 안 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안 열려면은 뭔 핑계가 좋을까? 연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이제 선배님의 의견에 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5월 2일 본회의 때도 마지막 전날 저녁까지 열지 안 열지 싸웠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 싸웠는데 이태원 특별법만 하기로 했는데 최혜병 특검을 넣어버렸어. 그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도 국민연금 너네 원하는 대로 합의해줄게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또 최혜병 특검이 한번 더 들어오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당 입장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현재 여당 정권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쓰는 게 뭐 이번에도 쓰겠지 당연시 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한 번 더 올라오잖아요. 그럼 연타예요. 이 최단 기간 연타라서 그거에 대한 아마 불호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주 동안에 이 최혜병 특검 통과 관련된 뉴스들이 도배가 됐죠. 거부권을 쓸 것이다 라고 시사한다가 일주일 도배됐고 거부권 결국 썼다 일주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서 텀이 필요한데 회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됐는데 거부권을 또 쓰게 만들어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오면 이 연타가 의미하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는 거 자체를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참 그러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최수건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3분의 2 찬성이 되면은 뭐 거부권 자체를 못 쓰는 거니까 땡인데 이 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연금법 지들 하자는 되게 우습겠다. 자기들 하자는 대로 해줬는데 거부권이 뭐야 그거? 되게 하여튼 되게 당황스럽네요. 자 이렇게 되게 역학관계가 되게 좀 복잡하고 재밌어지는데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 생각이 뭐래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이번에 여는 것에 동의 자체를 하지 말자였습니다. 열지 말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출석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었겠죠. 당에서 뭐 안 여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 그렇게 되겠지. 오전까지만 해도 불발 났다고 기사 본 사람들은 당연히 안 열릴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럼 국힘당 의원들은 내일 열려? 열리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그러면 야 재밌겠다. 그거 재밌겠다.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그 재의결, 그러니까 거부권된 법안을 재의결하는 의결 정족수가 그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아니고 출석의원 3분의 2예요. 국힘당이 안 오잖아요. 네. 안 오면 온 사람들만 해가지고 3분의 2 넘어가면 돼. 예컨대 국힘당이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만 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켜도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재가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게 국힘당 의원들이 안 오면 더 좋다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국힘당 의원들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쯤이 생기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공유가 안 되겠어 의원들끼리 중요한 뭐 마지막 그거라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오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딜레마가 걸리는 게 지난 5월 2일 본회의 상정 때 당시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한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자마자 모두 후루룩 나가버렸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갔어요. 그렇죠. 갑자기 다 퇴장해 버렸죠. 그래서 제적 168 찬성 168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열리든 안 열리든 우리 참석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참석 안 하면 안 되는데 참석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석 의원 3분의 2 투표면 돼요.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이 출석 안 하면 좋아요. 사실은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을 뭘 하겠냐면 22명 이상이 안 오면은 국힘당 의원 22명 이상이 안 오면은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된다. 그리고 국힘당 의원 13명이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이탈표 13표가 더 나오면은 가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이탈표 한 표의 가치가 그러니까 저기 불출석 한 표의 가치가 이탈표 0.66표의 가치 1대 0.66인 거야.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이 안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낙선한 58명만 안 올 거다. 뭐 이탈할 거다 그랬는데 그거 상관없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장 상황의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 5분 정도랑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누구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러면 곤란해질 수가 있잖아요. 실은 저 다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그 통화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네. 이제 저도 인터넷 막 보고 하다가 이거 내일 아무리 그래도 21대 마지막 국회인데 참석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17표 정도에서 한 23표 정도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표가 나와야지만 그 3분의 2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국민의힘 쪽에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낼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찾다가 이제 연락 처리해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전화를 했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통화 국민의힘 의원 5분 공통점은 21대 국회의원인데 22대에선 공천을 못 받은 낙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임기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처럼. 내일이 마지막처럼.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던 분들 대부분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어려운 적도 아니었고 예를 들면은 민주당으로 치면 전라도 지역이고 그러니까 영남권 이쪽 네. 그 의원들이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유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네. 7대 2 정도 나오는 정당 지지율 투표했을 때 총선 때. 근데 그런 지역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새로 들어온 공천 인물에 밀려서 이번에 공천 자체가 낙천되신 분들. 억울하죠. 보통 재선 정도까지는 웬만하면은 통과시켜 주거든요. 정말 깽판 치는 경우가 아니면 재선까지는 다 봐주는데 야 그게 안 됐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억하심정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있는 그대로 여쭤보면은 대답을 잘 안 해줄 것 같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라도 그렇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한번 마지막에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래 온대 안 온대 뭐 찬성 한대 안 한대 5명 했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얘는 포기 얘는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내일 소신 투표할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마 안 올 것 같아 이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측 한번 5명 중에 어떻게? 자 3대 1대 1로 나뉩니다. 3대 1대 1. 얘는 뭐 그냥 계속 그냥 그래도 얘는 국힘당이네. 3. 아니요 반대입니다. 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러면 소신 투표가 3? 제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장영진 선배님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럼 이제 여보세요. 핸드폰으로 왔는데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누구신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고 장영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그때 예. 지역구에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제 응원하라고 힘내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아, 네, 기억하지. 거기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아, 단체예요. 아, 그랬구나. 아,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일단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몰라도.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왜 국민의힘 의원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제가 어느 장 지지자인지 몰라요. 그렇겠지. 그냥 자기 지지자인 줄 아셔야 다들.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우리 요번에 요 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들 여기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요 또 애국보수하면 또 군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군인 이런 게 우리의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 꼭 소신 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돌려쳤구나. 어허. 그렇게 그랬더니. 예.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다가 그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무시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 생각하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도 사실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더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 우리가 왜 군대에서 진짜 아슬아슬했던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진짜 죽음이 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이번 사건에 그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사단장이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산다. 엄청 열받을 것 같아. 혹은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내 새끼가 죽었는데 사단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고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처벌하지 말라 그랬다? 그 폭발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호 씨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311 구도라 그랬어요. 네. 그 중에 1은 확실한 거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공수처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아, 반대. 나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 반대한다. 1. 예. 오케이. 이게 단호한 분이 있었어요. 단호하고. 예. 그분은 지역구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기 뭐 울산 경남 이쪽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민주당에 잘 뺏겼거든요. 그 동네. 어딘지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케이. 예.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 넘어가기로 했어요. 뭐 그리고 그 큰 지역에서 뺏겼으면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반응을 보고 나니 이 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한다. 단호하게 아니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멈칫멈칫한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당에서 가기로 한 방향과 그대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지지자인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동네에는 내 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해병 전후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더 많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 포착할 수 있었고 반대로 사실 그 3명 중에 그 2명이 더 대박인 게 안 그래도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대요. 우와.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고민 중이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 4년간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못 배하고 너무 마음 아프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고민 중이라. 와, 이 사람들은 내일 투표를 봐야겠네. 뚜껑 열어봐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저도 당연히 그 부분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를 약간 밝게 얘기하시길래 야 이분은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찬성표 던질 겁니다. 보다 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가 사실 더 신뢰감이 오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마지막 투표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화드렸던 5분들의 공통점인 주된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번에 윤핵관이나 뭐 친윤계다라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본인의 지역구 공천을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 완벽하죠. 지금 상황 완벽하죠. 그리고 요번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특검 발의한다 할 때 다 노쇼를 했단 말이에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마지막 국회에서 노쇼를 보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소신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선거 때 윤석열, 한동훈 이 팀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따라갈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당연히 행사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어찌 보면은 글쎄 올해를 못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힘당 쪽 지지당 중에 실제로 윤석열 올해 못 넘긴다는 얘기들 자기들이 먼저 해.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판이라,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되든가 안 되든가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윤석열 혹은 한동훈한테 잘 볼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나는 우리 그 유권자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예.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분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요? 다음 지방선거를 또 지휘를 같이 하죠. 그렇죠. 6월 26일 6월에 있으면 지방선거를 같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뭐 연임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가 대선 1년 전에 뭐 그만두거나 이런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1년 전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지휘를 사실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다 보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볼 사람이 없죠. 내가 친윤계도 아니고 이번 공천은 받지도 못했고 다음 지방선거에도 영향 없는 한 그 시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진짜 올해 소신껏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반응. 자, 그러면 58명이 이번에 낙선자라는 네.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비교한 거 계산해 보면은 이 비율을 따져 보면은 30명 정도가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계산이고 나발이야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내일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명확한 게 그 아까 3, 1, 1인데 3은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있다. 소신 약간 생각하고 있다. 1은 단호한 거부. 그럼 나머지 1이 뭔지가 중요한데 나머지 이름 낙천되신 분들 중에 일부분이 핸드폰을 다 정지를 시키셨어요. 연락을 아예 안 그런 사람 아예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선거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직 선거 후유증 못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어디에서 막 어느 국민의힘 관련된 방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108석 해갖고 뭐 탄핵 저지 개헌선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거의 채팅 쓰거든요. 개헌 저지선 같은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이게 선거는 실제로 체감이 큰 것 같아, 엄청. 오히려 그럼 난 낙천도 됐고 나는 선거도 졌고 나는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찍혔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잠수 타는. 이미 잠수 타신 분들도 꽤 된다. 예,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컨트롤 자체가 당에서 당론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가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열고 싶지 않거나 아예 노쇼로 아예 그냥 하려는 거는 보입니다. 근데 아까 노쇼는요. 노쇼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은 땡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2명 이상이 안 오잖아요. 국힘당 의원 중에 22명 안 오잖아요. 그러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민주당 범민주 계열의 표만 가지고도 통과가 돼요. 여기 참 이미 안철수가 있구나. 안철수도 이렇게 범민주 계열의 표에다가 안철수 표 4까지 해서 했을 때 22표만 안 나타나면 뭐 통과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명 정도 그러면 계산해봐서 10명 정도가 잠수를 탔다라고 생각해보면 10명 정도가 안 왔는데 이거 계산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다가 선배님처럼 못하겠던 게 지금 정권에 대한 교체에 대한 열망이 민주당 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딴 건 뭐 민주당과 정권 교체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갈수록 국민의힘 지지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선수교체론. 정권 교체가 아니고 선수교체론. 그런 게 조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될지 정치인들이 정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당론으로 뭘 정한다고 해도 이빨이 안 먹일 수도 있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아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오늘 국민의 의원님들하고 또 내가 제 통화도 하면서 또 신분이 좀 노출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 실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하고밖에 통화를 못 해봤지만 일단은 이거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방송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12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훨씬 나머지 분들 제가 통화 못 드렸던 분들께 아침까지 문자를 보내봐야죠. 아, 그러면 그것도 내일 우리 그 결과 한번 보고 방송 한번 다시 하시고 그 사이에 전화해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나한테 말은 이렇게 해놓고 투표는 어떻게 했다. 요거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저도 참 처음입니다. 원래 좀 뻔뻔스러워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놓고 또 다음에 지지자인책 전화해도 돼. 야,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이게 더 떨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거물급이라고 나름 중진 이상의 박성중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막 박진이나 아니면은 비례 이런 분들도 조금 해보려고 몇 분 했는데 그분들 문자로 보내달라고만 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봐서 마지막 국회의원이 정말 소신껏 해달라라고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두 번째 순서는 우리 김대호 PD랑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